여러분, 잠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 모습은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었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그저 안주해버린 모습입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단 21일 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혹은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21일 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모든 변명과 핑계를 불태워버리고 낡은 습관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신이 항상 될 수 있다고 믿어왔던 당신 안에 잠재된 그 버전의 자신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선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뱉었던 모든 변명들은 사실 당신 스스로가 믿기로 선택한 거짓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 역사의 전설로 남은 모든 이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느냐입니다.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의미 없는 가십, 영양가 없는 대화, 그리고 텅 빈 오락거리들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저물면 너무 바빴다고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그것은 바쁜 것이 아니라 나약함의 증거일 뿐입니다. 너무 피곤해라고 말합니까? 그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바꿀 힘이 없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작고 안락한 현실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들 대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로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기력이 소진된 것입니다. 정크푸드, 정크한 습관, 정크한 생각들. 당신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단지 훈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모든 거짓말 중에 가장 크고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수많은 꿈들이 조용히 묻히는 공동묘지일 뿐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발명한 단어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시작할 용기가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일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시작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변명은 독과 같습니다. 최악인 점은 변명이 당신을 현재에 머무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변명은 당신을 뒷걸음질치게 만듭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썩게 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무력하고 갇혀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믿게 될 때까지 귓가에 속삭입니다. 충분한 변명을 삼키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넘어진다는 사실보다 바닥에 주저앉아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목표를 떠올릴 때마다 속이 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지 못했던 일들과 스스로에게 깨버린 약속들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당신이 변명에게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변명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돈이 없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세상은 잠시 멈춰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갑니다. 당신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땀 흘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낭비한 바로 그 24시간을 이용해 이대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성공을 목격하게 될 때 당신은 또 다른 변명을 자신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았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지독할 정도로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시간이나 에너지 혹은 기회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묶어놓은 습관이라는 족쇄입니다. 사소하고 무해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습관들이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 스누즈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는 것, 별일 아니라고요? 틀렸습니다. 그것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첫 번째 약속을 깨는 행위입니다. 6시에 일어나겠다고 다짐했지만 7시까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너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기도 전에 스마트폰부터 집어듭니다. 10분, 20분, 30분. 그렇게 당신의 소중한 아침은 사라집니다. 시간보다 더 끔찍한 것은 당신 자신의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인생 하이라이트를 당신의 뇌에 쏟아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불안하고 산만하고 무기력한지 궁금하십니까? 당신은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독을 주입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먹겠다고 다짐하지만 쉽다는 이유로 정크푸드를 집어듭니다. 운동하겠다고 말하지만 피곤하다는 생각 하나에 설득당해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부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알림 메시지 하나에 집중력을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당신은 그 습관을 당신의 인생에 더욱 깊게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덫입니다. 당신은 그 습관들이 중요하지 않은 척합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내일부터 제대로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습관은 당신의 의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습관은 당신의 계획이나 꿈,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습관은 오직 하나의 주인, 반복에게만 복종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SNS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패턴과 습관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당신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습관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한 표의 투표와 같습니다. 모든 선택은 당신이 심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몸은 과거 습관의 수확물입니다. 당신이 가진 돈 혹은 가지지 못한 돈 역시 과거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지닌 자신감, 에너지, 절제력,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반복해온 것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오늘의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허용한 습관들의 합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습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유한 사슬입니다. 그 사슬이 당신의 삶을 자동 조종 장치처럼 움직입니다. 당신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순환, 똑같은 패턴, 똑같은 변명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합니다. 다른 몸을 원하십니까? 지금의 몸을 만든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깨부수십시오. 다른 은행 잔고를 원하십니까? 당신을 현재 수입에 묶어두고 있는 소비 습관과 업무 습관을 박살내십시오. 다른 사고방식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뇌에 계속해서 쓰레기와 잡음을 공급하는 정보 소비 습관을 파괴하십시오.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를 기다립니다. 기분이 내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기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마치 맨살을 벗겨내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유의 대가입니다. 습관은 조용히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발톱을 세우고 살아남기 위해 애원합니다. 이번 한 번만은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낡은 습관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부수고 싶다면 당신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편안함 대신 불편함을, 쾌락 대신 고통을, 나약함 대신 절제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굶기고, 거부하고, 산소를 차단하여 질식시켜야 합니다. 어설픈 생각은 버리십시오. 습관은 적당히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은 부분적으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그 뿌리에 물을 주어 더 강하게 자라나게 할 뿐입니다. 어중간한 조치는 통하지 않습니다. 서랍 속에 담배 한 갑을 숨겨두고 금연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쉬며 스크롤링을 끝내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당신의 목표에 대해 진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깨부수든가 아니면 그 패턴이 당신을 깨부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의 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다른 사슬들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스누즈 버튼을 누르기를 거부했을 때 갑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산만함 대신 절제력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추진력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죽이는 작은 습관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점점 더 자라납니다. 그렇게 당신은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말로만, 소망으로만, 기다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과 낡은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죽이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새로운 습관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절제가 자동 반사적인 행동이 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과거의 당신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사전에 변명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습관이 당신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습관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습니까?
변명 뒤에 숨는 것을 그만둘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습관의 사슬을 끊어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변화는 내일도 언젠가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위대함은 그냥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법처럼 변신한 모습으로 깨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 바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소망이나 희망, 어쩌면이 아니라 명확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라는 게임을 하는 척할 뿐입니다. 자기 개발에 수박 겉핥기를 하고 헌신과 밀당을 합니다. 하지만 불길이 뜨거워지고 압박이 거세지고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결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과물은 원했지만 그 과정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은 원했지만 땀 흘리는 고통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시작과 중단, 시도와 포기, 약속과 약속 파기의 끝없는 굴레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한 번도 깃발을 꽂고 이것이 끝이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유부단함에 매달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뒷문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지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유부단함은 푹신한 베개와 같습니다. 순간은 편안하지만 서서히 당신의 숨을 조여옵니다. 수많은 꿈들이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결단의 부족으로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인생은 당신이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결단할 때만 변합니다. 편리할 때나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가 아닙니다. 변화는 지금 이대로 머무는 것이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지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압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작게 살고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괜찮은 척하는 것을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 한계점. 당신이 폭발하며 이제 됐어, 더는 안 돼 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단은 말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진정한 결단은 모래가 아닌 돌에 새겨집니다. 진정한 결단은 변명이나 우회로 뒷문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결단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깨기를 거부하는 자신과의 계약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비가 오지 않으면 싸우겠다, 무서워지지 않으면 싸우겠다, 피곤하지 않으면 싸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복자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적진에 상륙한 뒤 스스로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 타고 온 배를 불태웠습니다. 왜였을까요? 후퇴라는 선택지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승리 아니면 죽음, 전진 아니면 무. 당신이 당신의 과거 인생에 대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변명이라는 배를 불태우십시오.
당신의 안락함이라는 배를 불태우십시오. 당신의 낡은 습관, 낡은 정체성, 낡은 이야기라는 배를 불태우십시오.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십시오. 어설프게 결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 발은 과거의 세계에, 다른 한 발은 새로운 세계에 걸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단이 아니라 망설임입니다. 그리고 망설임은 치명적입니다. 우주는 어쩌면이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또는 아니오를 선언할 때만 움직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료함과 힘을 느낍니다. 망설임이 무게가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이 믿었던 모든 변명들이 한심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단은 방향을 창조하고 규율을 낳고 혼란을 잠재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결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자신과 협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할지 말지 논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해야 할까? 라고 묻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결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입니다. 당신은 일찍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피곤하든 아니든 그냥 일어납니다. 당신은 몸을 단련하기로 결단하고 비가 오든 해가 뜨든 그냥 훈련합니다. 당신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스크롤링을 멈추기로 결단하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냥 실행합니다. 더 이상 감정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고 에너지를 구걸하지 않고 분위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하루하루 그 결단이 정체성이 될 때까지,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그냥 자기 자신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단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규율이 감옥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감옥은 우유부단함입니다. 매일 아침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까, 안 할까, 고민하며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모적인 고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결단했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실행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결단하는 순간 과거의 당신은 죽기 시작하고 낡은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안락한 지대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당신을 향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해? 잘 안 되면 어떡해?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어떡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안락함 대신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기어들어가게 될 것이고 안전함이란 꿈이 썩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시험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결단의 문 앞에서 나타나 묻습니다. 진심이야. 진지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역사상의 모든 위대한 돌파구는 결단한 누군가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싸우기로 결단한 사람. 인생이 그들을 쓰러뜨렸을 때 일어나기로 결단한 사람. 세상이 그들을 미쳤다고 부를 때
계속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결단은 운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자, 이제 도전 과제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자아가 당신에게 선택해달라고 애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자아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똑같은 몸, 똑같은 직업, 똑같은 인생, 똑같은 변명의 굴레 속에 가둬두지 말아줘. 제발 나를 자유롭게 할 결단을 내려줘. 비극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죽어갑니다. 결단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내면에 가둔 채 죽어갑니다. 당신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대함을 무덤까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언젠가가 영원히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시계는 똑딱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매 순간 당신의 과거 삶은 당신을 더욱 단단히 올가맵니다. 당신이 내일부터 시작할게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무덤을 조금 더 깊게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선을 긋고 문을 쾅 닫고 배를 불태우십시오. 앞으로 21일 동안 당신은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싸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결단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되고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안락함에 매수당하지도 두려움에 부서지지도 않는 존재. 당신은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결단한다. 확신을 담아 힘을 실어 당신의 뼈가 흔들릴 때까지 외치십시오. 나는 결단한다. 나는 변하기로 결단한다. 과거의 나를 죽이기로 결단한다. 나는 일어나기로 결단한다. 나는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기로 결단한다. 그리고 일단 말했다면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것을 봉인하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 결단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결단이 내려지면 남은 것은 오직 실행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냥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단을 통해 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그 결단을 내리십시오. 규율과 절제, 그것이 바로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고 싶은 당신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꿈을 꿀 수도, 계획을 세울 수도, 말을 할 수도,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과 절제가 없다면 당신은 매번 패배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동기부여는 불꽃일 뿐이지만 규율은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동기부여는 있을 땐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반드시 사라질 그 순간 당신이 규율을 쌓아놓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의존하고 기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에너지, 적절한 분위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번개가 치기를 계속 기다리지만 번개는 저절로 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규율이라는 불을 스스로 지펴야 합니다. 규율이란 그것이 지루할 때도 하고 피곤할 때도 하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멈춰라고 비명을 지를 때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마침표. 더 이상의 토론은 없습니다. 일관성은 매일, 모든 선택, 모든 반복 속에서 규율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야말로 변화를 당신의 정체성에 새겨넣는 도구입니다. 저항을 뚫는 망치입니다. 돌을 뚫는 낙숫물입니다. 하루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주일의 노력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21일간의 끊임없는 일관성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당신의 몸을 재창조하고 당신의 자신감을 재건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규율은 고통스럽습니다. 화려하지도 신나지도 하이라이트 영상 같지도 않습니다. 침대가 당신에게 머물라고 속삭이는 이른 아침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을 때 땀 흘리는 늦은 밤입니다. 근육이 떨릴 때 마지막 한 번을 더 미는 것이고 마음이 예라고 애원할 때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고통이지만 그것은 당신을 만드는 고통입니다. 규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는 몇 년 후 잠에서 깨어나 당신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안락함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후회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원했던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며 당신에게도 똑같은 24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던져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후회는 거울 앞에 서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낭비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일시적인 고통이지만 후회는 영원한 고문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규율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복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마라톤을 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달리겠다고 약속했을 때 달리면 됩니다. 당신은 하룻밤 만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변화로 이어지는 작고 일관된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승리들이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약한 자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딱 하루인데 한 번 빠진다고 문제될 거 없어 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한 번 빠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은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슬을 끊을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실패를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갑자기 당신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요, 한 번 빠지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에 생긴 균열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집 전체가 무너질 때까지 자라납니다. 강한 자들은 다른 패턴을 만듭니다. 그들은 연속 기록을 쌓고 날짜를 세고 자신의 습관을 보물처럼 가꿉니다. 그들은 모든 작은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위대한 운동선수들이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연습을 건너뛸 것 같습니까? 억만장자들이 편안해지는 순간 일을 멈출 것 같습니까? 리더들이 가끔 함으로써 그 자리에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매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해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일관성은 당신의 기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규율을 반복하면
그것은 정체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일찍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그냥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헬스장으로 몸을 끌고 가지만 나중에는 그냥 훈련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쁜 습관에 아니오라고 말하기 위해 애쓰지만 나중에는 그냥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정체성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21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일관성을 통해 재배선되고 습관은 반복될 때 굳어집니다. 당신이 규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더 깊은 고랑을 팝니다. 당신이 꾸준히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그 경로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처음 며칠은 전쟁입니다. 당신의 몸은 저항하고 마음은 반항하고 낡은 습관들은 울부짖을 것입니다. 오늘만 쉬어, 편하게 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의 적입니다. 그 목소리는 안락함으로 위장한 나약함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패배하고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면 당신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비밀은 이렇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당신이 더 강해집니다. 규율을 선택할수록 그 목소리는 더 조용해지고 일관성을 선택할수록 당신의 자신감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곧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규율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져다가 당신의 새로운 기준선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지금 분투하십시오. 규율은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21일 안에 변화를 원한다면 이것이 규칙입니다. 절대 2번 연속으로 놓치지 마라. 1번 미끄러졌다면 괜찮지만 절대 2번은 안 됩니다. 나약함이 이틀 연속으로 승리하게 두지 마십시오. 사슬이 1번 끊어졌다면 즉시 수리하십시오. 그것이 일관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에는 마법도, 지름길도, 비밀스러운 비법도 없습니다. 그저 이것뿐입니다. 다시 하고, 또 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할지 말지 더 이상 의문이 들지 않을 때까지. 그것이 규율이고, 그것이 일관성이며,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무자비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와 협상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실패 없이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곧 21일 후에 당신은 규율이 당신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변명으로부터의 자유, 나약함으로부터의 자유, 일관성 없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 마침내 스스로를 믿고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전히 감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둘 것입니까? 아니면 규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다시 21일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침내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규율과 일관성을 선택하면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똑같이 머물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도망쳐온 진실이자 현실입니다. 당신은 어제를 반복하고 낡은 습관을 되살리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삶을 재활용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변화하고
당신 자신조차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고 날카롭고 무자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21일간의 지독한 정직함, 흔들리지 않는 규율, 그리고 무자비한 일관성을 통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없는 사람,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죽이고 새로운 당신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나약함, 변명, 평범함의 껍질을 벗겨내고 진짜 당신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포기하고 모든 꿈을 미루고 두려움 속에 살았던 과거의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그 장례식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낡은 자신을 등 뒤에 시체처럼 짊어지고 다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내일의 위대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더 위대한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 것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변화는 예쁘거나 부드럽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이고 지저분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당신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거짓말, 변명, 게으름, 나약함을 허물고 있습니다. 수년간 당신을 묶어온 사슬을 끊고 있습니다.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벽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1일 후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거의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맹렬하고 몸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눈은 확신으로 불탑니다. 마음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으며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이 해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결단을 내렸고 규율을 쌓았고 일관성을 유지했으며 마침내 변화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눈앞에 있는 그 새로운 자신을 보았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바뀝니다.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위대함을 맛보았고 자유를 맛보았고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버전의 당신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과거 자아조차 알아보지 못할 누군가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낡은 정체성을 묻고 변화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21일은 지금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쉬울 때가 아니라, 편리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변화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계는 똑딱이고 과거의 당신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체하는 모든 순간 그 낡은 정체성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동하고 싸우고 밀어붙이는 순간 과거의 당신은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당신이 죽을 때 새로운 당신, 알아볼 수 없는 당신, 막을 수 없는 당신, 세상이 전에 본 적 없는 바로 그 당신이 일어섭니다. 그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발걸음을 내딛고 선택을 하고 규율을 살고 고통을 끌어안고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21일 후에 당신은 단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가장 부드럽고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할게. 나중에 할게. 준비되면 시작할게. 당신은 그것이 무해한 것처럼, 안전망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모든 목표, 모든 비전, 당신이 지키지 않은 모든 약속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할 일에 대해 적절한 때가 오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결코 진정되지 않고 적절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고 후회가 쌓이고 갑자기 내일은 사라지고 그들의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무기, 행동이 있습니다. 내일의 행동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 바로 지금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고 싶은 당신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완벽한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엉망일 때,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행동함으로써 당신이 그 순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준비는 행동 이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쨌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더 많은 내일을 낭비할 의향이 있습니까? 가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모든 날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날입니다. 당신이 만드는 모든 변명은 당신 미래의 한 조각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올바른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일은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오늘은 강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일은 몽상가들을 위한 것이고 오늘은 행동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일은 후회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오늘은 결과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21일은 당신이 행동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그 불씨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이 변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